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기획수사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송영길에게 빨리 귀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했죠. 자, 그때 상황이 왜 그렇게 변했나 그것을 두고 이 JTBC 쪽에서 계속 녹음 파일을 방송을 하니 더 이상 이 부인을 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이재명이 그 대응 방식을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돈봉투 파문이 지금 이재명에게 그 불길이 옮겨 붙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노컷뉴스 오늘 아침에 보도된 단독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컷뉴스 인터넷판 단독 기사입니다. 다급했던 이재명 돈봉투 찌라시 속 의원들의 확인 전화. 이재명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명단이 나도니까 찌라시가 나도니까 직접 그 사람들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 명단에 거론된 의원들은 일단 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다, 고발하겠다, 뭐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돈봉투 당내 파장 촉각, 송영길 22일에 조기 귀국 여부 밝힐 듯, 뭐 22일에 파리에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죠. 지금 당장 해야 돼도 이 모자랄 판인데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다급했던 이재명 돈봉투 찌라시 속 의원들에게 확인 전화. CBS 노컷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은 최근 돈을 받았다고 언급된, 그러니까 찌라시에 언급된 의원들이죠. 그 직접 연락해서 사실 여부를 묻고 해명을 들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찌라시에 거론된 A 의원은 노컷뉴스와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이면 16일입니다. 16일 이재명 대표에게서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월요일 17일에 최고위원들과 송영길 그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A 의원은 찌라시에 나온 A 의원은 그리고 한간에 돌고 있는 찌라시 명단을 이재명이 언급을 하면서 실제 돈을 받았는지도 물어보더라. 그래서 A 의원은 나는 결백하다고 뭐 대표에게 잘 말씀드렸다 뭐 이렇게 결백하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다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결백한지 안 한지. 이재명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뭐 다 들으면 알 수가 있죠. 명단에 언급된 B 의원도 같은 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재명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고 또 찌라시에 이름을 올린 C 의원도 직접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았다. 이재명에게서. 이재명이 그러니까 전화를 다 돌린 거죠. 찌라시가 버전이 보면은 한 10명 나온 것도 있고 20명 나온 것도 있습니다. 20명 원래 3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10명씩 줬어요. 20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다 했는데 D 의원 뭐 E 의원까지 나옵니다. 다 이 노컷뉴스가 그 확인을 했는데 D 의원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자신이 언급된 찌라시에 대해 직접 해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16일 왜 16일이 중요한가 하면은 일요일입니다. 16일 그날 밤에 이재명이 송영길과 통화를 합니다. 파리에 있는 송영길과. 그러니까는 16일 일요일 낮에 찌라시에 놓은 의원들에게 전부 다 전화를 돌린 거죠. 전화를 돌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재명이 그날 밤에 송영길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빨리 들어와서 뭐 구속이 되든지 송영길을 구속이 되든지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17일 갑자기 그동안은 검찰 수사를 정치적 기획 수사 이렇게 비판해 왔는데 이 17일 날 이 송영길과 통화하고 나서 다음 날 월요일 날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입장을 선회를 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뭐 송영길에게 들어오라고 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장 선회를 한 것이 JTBC에서 이 녹음 파일이 이 보도가 된
보도가 된 그것이 계기가 됐지만은 그 녹음 파일을 계기로 찌라시가 만들어졌고 그 찌라시에 나오는 의원들을 이재명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돌아선 거죠. 그리고 특히 그 확인 과정에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뭐 친명계, 핵심 친명계가 5명이 들어가 있고 또 7인의 이재명의 이 친위 부대죠. 7인의 멤버도 들어가 있다. 7인의 멤버 지라시 보면 한 2~3명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7인에는 대부분 다 그 경기도 출신이죠. 그 7명 중에서 6명이 경기도인데 이 지라시에 나오는 명단을 보면 경기도 출신이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는 자체 진상 조사도 포기를 한다고 했죠. 원래는 자체에서 당 기구에서 TF를 만들어서 이 명단 이게 사실인지 돈봉투가 사실인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그걸 포기를 하고 검찰 정치적 뭐 고려 없는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본인은 본인에 대한 수사는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조사는 포기를 한 거죠. 자, 자체 조사를 포기한 이유도 뭐 수사권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재명이 직접 다 파악을 해보니까는 아, 이거 자기 친복 같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는 아, 이건 당 안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검찰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툭 던져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과 송영길은 서로 밀월 관계다.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재명이 당 대표였는데 일방적으로 그 이낙연 이재명 그 대결에서 이재명 편을 들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조선일보 신면 그 하단 기사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명계, 비이재명계, 송영길, 이재명 대선 후보 대개 편파적 경선 관리 의혹. 자, 이 뒤늦게 뭐 그때 이심, 송심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재명의 마음이 뭐 송영길의 마음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비명계 그러니까 이낙연 쪽이죠. 주로 그때 같이 경선을 했던 이낙연 쪽에서 뒤늦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이제 보니 그런 관계였구나. 그 이재명과 송영길이 뭐 그때도 뭐 그런 말이 나왔지만은 지금 막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송영길 귀국 확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내에서 비난이 막 거센데 그 주로 이것이 비명계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물론 친명계는 지금 거의 침묵입니다. 친명 지도부는 침묵을 하고 있죠. 비명계 일각에서 송영길 지도부 체제에서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 의혹이 제기가 됐다. 송영길이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편파적으로 경선 관리를 했다. 이 사례는 제가 몇 가지 전에 들었었죠. 그때 경선 도중에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이 사람들이 그동안 받았던 표를 어떻게 합산을 하게 되면은 그 1차에서 이재명이 과반이 안 돼서 이낙연과 결선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개를 빼버리면은 이재명이 50%를 약간 넘어서 그냥 결선 투표 없이 바로 후보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송영길 지도부는 그 이재명 편을 들어서 결선 투표를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 이낙연이 치고 올라올 때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했으면 대선 후보가 바뀔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두 사람들의 밀원 관계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그때도 나왔고 지금 다시 이것을 놓고 비명계, 그러니까 이낙연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 경선 때 온라인 투표에서 대리 투표, 중복 투표 가능성이 발견돼서 이낙연 대표 쪽에서 확인을 요구했지만은 송영길 지도부가 거절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이 대리 투표가 가능하고 실제 자행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당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비명계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경선이나 다름없었다. 부정이 드러나면 현 지도부 체제도 정당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정이 있었다면은 그때 이재명이 그 대선 후보가 됐고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고 그것도 송영길의 자리를 비켜줬죠. 인천 계양을 나갔고 그리고 당 대표가 됐는데 이 과정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도부 체제도 정당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고민정, 그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고민정은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송영길, 실제로는 이재명까지 압박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JTBC가 녹음 파일을 또 하나 그 공개를 했죠. 이 JTBC가 많은 양의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장사하는 식으로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아일보 8면 하단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8면 하단 기사 보시면 이 송영길과 이재명의 공생관계, 이것이 이정근 녹음 파일에서 다시 확인이 됩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윤관석, 이정근의 스폰서 딸 1억서 달라고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에게 스폰서, 우리 스폰서, 우리에게 돈 준 사람, 딸의 1억서 달라고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돈을 줬으니까, 이 돈봉투를 만든 이 윤관석, 이정근 이쪽에 돈을 줬으니까는 돈을 준 사람한테, 그 스폰서한테 뭔가 대가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재명 대선 캠퍼가 꾸려졌다. 그래서 스폰서의 딸을 그 대선 캠퍼에 집어넣자. 그 정무팀으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1억서 달라. 그쪽에 집어넣게. 자, 그걸로 대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 스폰서의 딸은 뭔가 한 자리 지금 차지하고 있겠죠. 녹음 파일에 이 윤관석이 이정근에게 스폰서 김모 씨인데 따님 1억서 달라고 하라. 이재명 대선 캠프에 채용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정황. 그리고 이후에 윤관석은 이정근과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걔가 그 스폰서 딸이 대선 캠프 정무팀에 출근했다. 촐랑거리면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며 보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제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 조사 과정에서 일단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9,400만 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선거 자금이 조성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그 참고 진술을 검찰에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9,400만 원이 아니고 돈봉투 규모가 수억 원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참고 진술을 확보해서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법 자금을 댄 사업가를 특정하는 등 자금 출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녹음 파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폰서 김모 씨가 등장을 합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정근에게 자금을 댄 스폰서 김모 씨를 거론을 합니다. 녹음 파일에. 그 사람밖에 없잖아. 다른 스폰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받아내는 방법을 준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녹음 파일에서 강래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정근에게. 자, 스폰서 김 씨가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우리 캠프 밥값도 없다. 현금 좀 줘.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기술을 전수합니다. 얼마 주면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해야 한다. 1,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 본인이 한 100만 원쯤 생각하고 있다가 스폰서가 1,000만 원을 두들겨 맞으면 500만 원을 가져온다. 이 돈 받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정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완전 액기설을 전수해 준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요. 제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스폰서로 지목된 김모 씨는 송영길과 친분이 깊은 인천 지역 사업가로 알려졌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강대구가 8천만 원을 하면서 대전 지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땡겼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김모 씨는 인천 지역의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돈을 줬으니까 이 9,400만 원에 끝나지 않고 억대로 넘어갈 수 있다. 자, 이런 이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는 또 JTBC가 송영길, 이정근 두 사람 간의 통화 파일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정근, 전부 다 이정근 휴대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정근과 강래구, 이정근과 윤관석 이런 통화 내용이었죠. 이정근과 박모 보좌관 이런 통화 내용이었는데
어제 JTBC가 최초로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뷰스앤 뉴스, 인터넷으로는 뷰스앤 뉴스에 아침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제 밤에 보도가 됐네요. 이 제목은 송영길, 이정건 통화 파일 첫 공개, 추가 공개할까? 자, 송영길이 우리 팀워크 잘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정건이 백업하는 군단 만들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어제에서는 돈봉투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을 보면은 시시콜콜한 일까지 송영길 대표가 일개 사무부총장인 이정건과 상의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추가로 공개될 내용이 있을지 증가에 관심이 쏠린다. 상당히 송영길이 이정건을 상당히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송영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하고 또 아무개하고 셋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정근과 다른 두 사람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잘 해보라 이렇게 당부를 하니까 이정근이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송영길이 아무개가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퍼부어가지고 그냥 잠을 설쳤네. 이제 와서 충성부대를 만들었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정근이 백업하는 군단을 내가 오늘부터 만들게. 뭐든 다 언론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송영근이 송영길이 예 알았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사사건건 논의했다. 아주 디테일한 것도 사사건건 논의했다. 그래서 송영길은 이 사건이 터지니까 뭐 이정건의 일탈행위다. 또 형편없는 진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깎아내렸지만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어떤 특수관계를 암시하는 이런 내용이 앞으로 또 나올지 그리고 또 돈봉투와 관련해서 직접 대하는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6면에서 크게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돈 매수 도전받아 얼굴 굳은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4.19 기념사에서 작심 발언을 했죠. 야당 겨냥한 듯한 대통령 발언. 민주당은 4.19 기념사로 정치 선동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작심을 하고 면전에 그 앞에 이재명이 앉아있는데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거기에 가짜뉴스, 협박, 폭력, 사기꾼 이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민주적 시스템을 위협한다. 자, 이런 말이었죠. 마지막은 뭐 그냥 관심이 크게 안 가는 사안이지만은 어쨌든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논란이 될지 모르니까 조국 씨 요즘 뭐 북 콘서트 한다고 막 다니고 있죠. 어제 전주에서 했는데 총선에 마치 출마할 것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자연인, 인간, 시민으로서 조국으로 살아가겠다. 뭐 조선시대로 말하면 저는 형조 판서를 하다가 함경도로 유배간 상황이다. 지금은 뭐 민정수석도 아니고 교수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게 될 상황이다. 목에 칼이 걸렸는데 무슨 일을 하겠는가. 지금 가시능쿨이 잠시 풀려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인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변합니다. 한 지지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조국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출마해. 아니 지금 자연인 시민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겠다 해놓고는 갑자기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하고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은 출마할 생각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부산 출신이죠, 조국은.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강세 지역에 출마할 거다. 전주 출마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 조민이 최근에 SNS에서 화보 촬영을 하고 막 이런 것도 결국은 총선 출마와 무관치 않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4월 2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